안녕하세요. 부산 부동산 스타입니다. 10월 3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신뢰. I am 신뢰. 저를 신뢰하지 마세요. No. 데이터를 신뢰해 주세요. 데이터는 폭락을 가리키고 있네요. 갱제가 죽을 맛인데 부산 유튜버들은 가격이 더 오른대요. 오른다 하는 유튜버들 막하다 보이소 사이소 좀 시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진입 해주시면 음, 요거 판다고 애먹는 사람들도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가격 수준임. 아, 소득은 부족하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하지만 집값은 뉴욕, 도쿄, 상하이급. 그런데 사실 좀 더 비싸긴 해요. 도쿄하고는 맞짱 떠도 웬만하면 맞짱 떠도 되지 싶어요. 뉴욕도 맞짱 뜰 만한 곳들,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은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기도 해요. 자,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전세 관련 뉴스, 역전세나 이런 위험들, 부산도 비켜가기 힘들다. 이 깡통 주택 보세요. 상당수의 전세 주택들을 보면은 전세가율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해도 한 50% 정도 수준은 되잖아요. 이 정도면 누가 집주인인가요? 보통의 집들은 한 65% 정도의 전세가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누가 집주인인지 모르겠더라. 임대인, 임차인 서로 이름은 달리 부르지만 지분율로 따져보면 좀 애매하죠. 물론 전세 사는 사람들도 전세 자금을 또 대출 받기도 하니까 이 지분 관계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부산이 뭐 잘 못 나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 등록 임대 자동 말소 현황이죠. 23년도에 부산에 8만 3천 개예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다는 말입니다. 상승 가격 플러스 주간 시그리즈 플러스에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한 중에 하나로 작용하지 싶어요. 워낙에 큰 상승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산은 그럴 만도 하죠. 모든 뭐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천이 부산을 앞서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인천의 등록 임대 자동 말소 현황보다 2배나 많아요. 대구는 16,000개인데요. 부산은 83,000개예요. 물론 서울과 견져보면 또 적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척이나 많습니다. 발목이 붙잡혀 있는 투자자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가격이 오른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아무 뭐 실속 없이 어디 가서 이야기 삘삘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자기의 이속을 챙기면서 은연중에 자기의 의도를 그렇게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데이터 이런 부분 좀 안타깝긴 해요. 데이터는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실제 가격은 정말 안 떨어진다. 정말 안 떨어진다고 하지만 평균적인 매매 가격 하락률 부산 26% 정도 되거든요. 많이 빠지는 거 35%까지 빠지기도 하고요. 이거 안 떨어진다 했지만 지금 이 지형에 와 있어요. 높은 가격에 물건을 잡았는 사람은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네? 가격이 진짜 안 오르네? 이렇게 느낄 것이고 낮은 가격에 잡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정말 안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지 싶어요. 근데 그 시간이 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다 안 돼서 여기 또 매수하신 분을 보면 은행 대출 1억 미만 금리 5% 정도 1억에 5% 1년에 500만 원 아니면 전세나 이런 걸 살아야 된다 그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요. 그 비용은 지금 비슷하게 드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다들 힘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겠어요. 쉽지 않은 선택. 아무튼 보금자리 마련하셨다니까 아파트 가격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또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안 오겠습니까?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부산의 미분양 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2235건. 아주 미미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 물량 지난주에 증가세가 살짝 주춤하다 싶었더니 이번 주에 미친 듯이 올랐어요. 52,500개. 요 기울기가 훼손되지 않았다. 그래서 데이터가 폭락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연말에 보세요.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하니까 매물이 좀 빠지는 모습 들고 여기와 맞물려서 조금의 시간차는 있었지만 음, 여기 전세 매물이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빠지거든요. 요 시간차가 있어요. 요 빠지는 것과 요거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바꾸어 말하면 지금 요게 늘어나면은 한 2개월쯤 후되면은
또 전세 매물이 이렇게 늘어나 있을 거예요. 이것도 폭락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훼손되지 않고 올라간다면 무섭습니다. 연초에 4만 개 되던 물량이 지금 5만 2천 개, 30% 정도 늘었어요. 서울은 연초에 4만 개 되던 물량이 지금 6만 개든가, 서울은 연초 대비 50% 정도 올랐거든요. 부산도 이거 매도 물량 더 쌓일 우려가 있습니다. 전세 물량 꼬리를 들고 올라가죠. 임대 물량 지금 증가로 지금 추세가 전환되었어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간다는 말이죠. 진정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힘겨루기 해야 되는 시점보다 많은 상태에서 증가를 해버린다. 이 부분이 계속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아마도 서울의 거래량을 능가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이 2023년 8월의 거래량을 정점으로 해서 폭락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거래량이 10월은 살벌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 그 영상 좀 봐주세요. 제가 부산 부동산 스터디에 올려뒀잖아요. 한 조회수가 1200, 1300 나오던가. 그거 딱 요 장면만 딱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딱 보시면은 야, 싸하다. 싸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10월의 거래량 점점 위축되는 형국으로 간다. 이 또한 폭락을 가리키지 않을까. 주간 거래량 제가 500건으로 점치면서 살펴봤었는데요. 9월은 500건이 좀 넘어가는 수준, 500건이 넘어가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11월의 방송은 주간 거래량 기준 430건 정도로 예측하고 월간으로는 1880건 정도, 1850건 정도, 많으면 1850건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볼 정도로 거래량은 조금씩 위축되어 갈 것 같습니다. 분당 거래대금 주저앉았죠. 6억 이상 아파트들 많이 거래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은행들 가상금리 다 올렸어요. 5대 은행 다 올렸어요. 특례보금자리론 당장 11월 3일부터던가요? 금리 또 올리죠. 은행 대출 계속 쪼이죠. 스트레스 DSR 도입한다고 하죠. 신용 팽창, 통화 팽창 되는 시기에서 이제 수축되는 시기. 수축될 때 살벌합니다. 우리 그때 2022년 막 이럴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던 그 무렵에 뭐 DSR이 도입되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막 처분 조건이 걸리고 막 복잡했잖아요. 그것이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주저앉습니다. 이것이 2천원 건을 살짝 상회하는 것이 아마 지금 같은 이 경기의 침체 국면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거래량이 많을 때가 2천 건을 넘어갈 때, 적을 때는 한 1,300건대 요 정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시절만 있지 이런 호시절은 없을 것 같다. 이것이 또한 악재가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폭발하지 않는다면 굳이 부동산에 투자 용도로 레버리지해서 잘못하면은 뼈도 못 추리는 그런 가격. 이런 가격 6억까지 갔던 것이 4억으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자기 자본 2억 가지고 투자 많이 합니다. 이렇게 4억 대출 내서 투자해요. 집값 6억이 4억으로 바뀌는 순간 이게 0이 돼요. 주식 투자도 무섭다 그러지만 이 부동산 투자도 한번 시게 뒤인 사람은 장난 아닙니다. 이거 뭐 그러다 팔고 싶을 때 마음대로 팔 수가 있습니까? 부동산의 무서운 점은 또 그런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지금 거래 한 60%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확인이 줄어들죠. 300건 하향 돌파 이런 것들이 한번 분위기가 식으면 재빨리 식어버립니다. 급속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뭐 영풍재지 주가 이런 거 오를 때는 무슨 작전 세력이 붙건 어떻게 이렇게 붙었건 오를 때는 시간이 아주 더디고 깁니다. 내릴 때는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을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2022년도에 거래량이 바닥을 기던 이 무렵에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한 번 더 나타날 거라는 그런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일단 비싼 아파트 비중은 좀 줄어들었고요. 가격 오늘 비싼 아파트들 거래가 워낙 많이 되어서 잠깐만 살펴보고 올게요. 40억짜리 47억 100평입니다. 100평에 40억.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4,700만 원? 4,500만 원, 4,700만 원. 이런 거 치면 아까 그 댓글에 달렸던 것처럼 뭐, 뭐 상하이라든지 아니면 도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뭐 능가하겠죠. 100평. 거의 능가하는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1억 이런 거 10% 20% 떨어지는 거 좀 보이고요.
한 방에 2억씩 떨어진다. 에버리지 해서 4억 떨어져. 30% 가까이 떨어지는 것도 몇 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국평이 높은 가격을 점하는 경우는 이제 그다지 많이 없죠. 거의 대형 평형들이 여기 많이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자, 9억대 가격 한번 살펴봐도 국평은 몇 건 있는데 아시아도 코롱하늘채 고층이거든요. 11억 3천까지 갔던 것이 3억 3천이 빠졌. 이거 레버리지 투자하면은 자기 돈 3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이 투자할 만한 한 11억짜리 물건도 3억 가지고 있으면 투자할 만합니다. 대출 조금 받고 전세가 한 6억까지 갔었으니까요. 자기 돈 한 3억 가지고 있으면은 은행 대출 2억만 받아도 이거 감당할 수 있을 정도. 근데 한번 폭삭 주저앉으면은 자기 돈 3억 가지고 시작해도 0으로 되는 거 순식간에. 이거 경험했는 사람들은 정말 아파트 값 진짜 안 오르네 이렇게 느낄 거예요. 물론 이 분양가나 원분양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겁나 많이 올랐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그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2억씩 그렇게 1억씩 빠지는 모습. 2억, 2억, 2억 평균 2억씩 한 5억대 아파트도 평균적으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빠져 있습니다. 대연자이도 8억까지 갔던 것이 5억 8천. 8억까지 갔던 것이 5억. 1억 6천까지 갔던 것이 5억 8천. 앞자리가 막 두 개씩 다 바뀌어 있잖아요. 앞자리가. 이 현상이 요 비슷한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이 5억대 아파트 지금 여기서 몸부림치는 아파트들 6억 이상 올라가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고 있어요. 근데 6억 이상 아파트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얘들이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다라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두루룩 그 현상도 한번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으니까 아까 1억 정도 대출 내서 집 사시는 분, 4억, 5억 하는 집을 1억 정도 대출 내서 사시는 분들 그렇게 큰 위험은 없잖아요. 4억 정도, 4억, 5억 하는 집을 자기 돈 1억 가지고 뭐 살려고 하고 이러면 70%, 80% 대출 받아 살려고 하면은 너무 레버리지가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누군가는 또 신생아 특례 대출 9억짜리 아파트까지 엄청나게 많이 대출 내주는 그런 상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시장이 살아날 거다. 결혼하는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한창 자리 잡아야 될 인구들이 부산을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이 돈놀이, 아파트 놀이, 집값 띄우기 놀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못 찾고 떠나가죠. 물론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더욱더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0%, 26%, 30%, 20% 조금 덜 빠지는 것도 보이고요. 센텀 리슈빌 직거래 요새 반토막 나는 거 좀 있습니다. 직거래. 자, 나머지 가격들 한 1천만 원 조금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3억 이상 오늘 거래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5억 8천까지 갔던 것이 요건 좀 특수한 건가요? 네, 3억이 30%, 6, 40, 40%, 30.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고점 대비 기준으로 보면 많이 빠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맞겠죠. 이 정도 충격에 혹여나 한 번 더 온다면은 그리고 그 누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대통령실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가계부채 이거 터지면은 IMF 수십 배 그 파괴력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막으려는 노력, 막으려는 대책 있나요? 막으려는 대책 있나요? PF 문제 해결됐나요? 연체율 높아지니까 눈속임식으로 부실 채권들 다 그거 뭐야 다 부실 처리해버리고 연체율 낮은 것처럼 이렇게 조금 위장되고 있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연체되는 거 해결됐나요? 기업들 자금 조달하는 거 해결됐나요? 자영업자 위기들 해결됐나요? 줄줄이 입주해야 되는 이 시기에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이런 우려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뭐 하나 해결되는 게 없어요. 단순히 항저하고 올해가 안 좋으면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 혹여라도 내년이 안 좋다면 내후년은 좋아질 것이다. 희망과 기대만 있지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개선되어서 보이는 것이 없어요. 무엇을 묻고 기다려야 되나요? 분양권 거래량 17건, 전세 거래량은 오늘 제법 많이 신고되었습니다. 전세 거래량. 자, 전세 가격 2억 2,800. 작년과의 격차 조금 더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요.
전세 거래량도 팍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요런 모습들 네 좀 위축되었다가 내년 봄에 거래량이 또 폭발해 줘야 되는데 이 거래량이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음. 이게 음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여파 때문에 "올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물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갑자기 많이 신고되었는 걸 수도 있고 그 진실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겠습니다. 4억 이상 전세 사시는 분들 무척이나 많았어요. 4억, 5 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기 층을 한번 나눠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두터웠던 4억, 5 억짜리 층이 지금 요렇게 얇아져 있어요. 그러면 고가의 아파트들 4억, 5억 이 정도 전세하려면 집값 6억, 7억 해야 되는데 이 집값이 다 주저앉았잖아요. 4억에서 5억대 이 정도까지 주저앉아 있으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4억대의 전세가 많이 줄어들었는 거 지극히 당연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월세 거래량도 오늘은 많이 신고되었고 월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